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면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어닝이 2월 21일로 잡혀있는 만큼 오늘은 엔비디아의 어닝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여기 이렇게 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24년 2월 17일인 오늘날까지 어떠한 기업이 S&P 500의 상승 그리고 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잘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난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S&P 500 상승에 있어서 28%를 기여했고, 메타는 1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를 기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애플의 경우는 하락에 7% 정도를 기여했고, 테슬라는 6%를 기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기업들은 몰라도 엔비디아가 S&P 500의 상승에 약 3분의 1을 기여했다는 것을 봤을 때 2월 21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은 정말 중요하며,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서 S&P 500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 이하의 기여도밖에 안 되는지라 설사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여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잡힌 컨센과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경우는 어닝 퍼시어의 컨센은 4.6달러이고 매출액은 20.4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줘야만 하고요. 매출액에 있어서 여기 데이터 센터가 17빌리언 달러가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이렇게 75.51%를 만족시켜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잡힌 가이던스 또한 확인해 보겠는데요. 매출액 가이던스로 이렇게 59빌리언 달러와 95.9빌리언 달러가 잡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실제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이러한 수치 이상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놓은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미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3년에서 24년으로 접어들면서 매출액 가이던스는 100% 이상 상향 조정된 상태이고요. 피스컬 이어 기준으로 24년에서 25년으로 접어들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62% 정도의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가이던스들을 충족해줄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센과 가이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며 사실 경영진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당연히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쁘면 주가는 하락할 것인데,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대부분이 어떻게 보고 포지셔닝을 해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주가 상승이 유지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등 지금 현재 주어진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지, 예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로 하여금 그런 기대 또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이버 측에서 2주년 기념으로 50% 할인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따로 공유드리는 서비스는 크게 유튜브 멤버십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있는데,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가 공유드리는 리서치 자료들은 동일한데요. 제 영상을 평소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들을 더 정확하고 좋은 자료들로 분석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없는 블룸버그 터미널이나 각종 유료 서비스를 상으로 해서 정말 연 4천만원 이상 써가면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쉬지 않고 분석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측에서 2주년 기념으로 50% 할인 행사를 열게 되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분석들을 공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옵션 연계 전략을 포함해서 개별 기업으로는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들을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저평가했던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론과 퀄컴은 날아갔으므로 더 이상 분석드리지 않고 있고요. 최근까지 굉장히 저평가했다가 날아가기 시작한 여기 디스니는 물론 12월 26일 선행 분석드린 CEO와 임직원들이 매수를 했던 52%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우량주는 최근 7% 오르면서 여전히 45% 정도가 업사이드가 남아있음을 업데이트 드렸고, 그 내용의 일부를 보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평가로 지목하는 기업들은 CEO나 내부자들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부채의 목표를 이루게 되면은 모든 잉여 현금을 민 프리 캐시플로우를 100% 주주들에게 배당금 혹은 자사주 매입 형태로 환원하며 차트 관점에서
bullish 패턴인 역 헤드앤숄더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냥 저평가라서 공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평가인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사라진 기업들 대상으로 분석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선정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모두 오른다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저평가이며 펀더멘탈과 비즈니스 모델만 괜찮다면은 이러한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45% 정도 반등을 하면서 적정 주가 혹은 다시 고평가로 오게 되기 때문에 시간만 내 편이고 숙제를 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 매번 수익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숙제는 제가 대신 해드리고요. 엔비디아나 SMCI처럼 단기간에 몇백 프로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간 한정적으로 50%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엔비디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2월 23일을 만기일로 해서 엔비디아에 잡힌 implied volatility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 빨간색 차트인 2월 15일을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implied volatility는 이렇게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까지 잡혀 있었다면은 하얀색 차트인 2월 16일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단 하루 만에 108달러에서 115달러대까지 범위가 높아졌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높아진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쪽으로 투자자들이 포지셔닝을 옮김에 따라서 콜옵션의 가격이 그만큼 비싸졌음을 의미하는 자료입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끔 다른 자료를 보겠는데요. 하얀색이 콜옵션에 잡힌 implied volatility이고 여기 주황색깔 바로 풋옵션에 잡힌 implied volatility인데 이게 이렇게 높아질수록 그만큼 옵션의 가격이 높다는 것으로 옵션들이 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날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통해서 매번 해칭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높이가 다른 실적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하얀색이 주황색보다 더 높게 위치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더 많이 잡혀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이슈가 끝나면은 이슈 해소의 이유로 implied volatility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결국 이렇게 과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녹아내립니다.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린다는 것은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옵션의 프리미엄 가격 또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단 디폴트로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얀색이고요. 요게 바로 콜옵션의 볼륨이고 이게 풋옵션의 볼륨인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콜옵션의 양이 풋옵션 양보다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상승을 함에 따라서 여기 주가도 이렇게 함께 올랐으니 이슈 해소가 되면은 일단 디폴트로 implied volatility가 떨어지면서 옵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실적 발표가 되면은 무조건 하방 압력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이 워낙 좋고 가이던스도 워낙 훌륭한 나머지 주가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575%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려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 두 개 중 하나라도 결과가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돼서 10.57%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높은 확률로 주가는 하방밀리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10.5%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면은 메타 플랫폼이 보여준 것처럼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표는 어디까지나 오늘 2월 18일 기준에서이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를 앞두고 여기 파란 색깔 지표인 Earning Related Implied Move인 파란색 지표가 더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8%까지 하락하면은 기준은 더 이상 10.5%가 아니라 8%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이 터지고 난 뒤에 8% 이상 올라갈 정도로만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은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려도 엔비디아의 주식은 버티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치는 매일 바뀌며 저희 멤버십분들 대상으로는 제가 또 실적 전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11%라는 허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갬마의 영역에 있어서 여기 750달러라던가 혹은 800달러와 같이 콜옵션들이 이러한 부분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726달러 정도 되고 그것의 10%가 약 72달러이므로 콜옵션이 물려있는 범위인 800달러를 넘어준다면 콜옵션들의 해칭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적과 가이던스가 충분히 좋지 못한 나머지 주가 800달러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 800달러에 잡혀있는 콜옵션들의 해칭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켓 메이커들도 주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여기 이러한 평단가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사서 추가로 해칭을 해놓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 매수로서 해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로서 해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녹아내리는 것이므로 오늘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5% 올라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이미 사전적으로 많은 기대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정도의 실적을 보여줘야 하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선행 분석을 드렸으니 나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멤버십분을 상으로 유튜브의 텔레그램이나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기간 한정적으로 50%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뻔했는데 SMCI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1000달러 가까이 갱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얀 색깔인 주가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겼는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콜 볼륨이 1월 19일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임플라이드 볼리티리티인 여기 주황색과 파란색의 지표들이 볼륨이 쌓이게 되면서 급등을 하였고요. 이러한 흐름이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최근 2월 16일 기준으로 임플라이드 볼리티리티가 너무 높아지면서 콜옵션 자체의 가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풋옵션이 이렇게 순식간에 높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콜옵션 임플라이드 볼리티리티가 더 빨리 녹아내리면서 주가도 약 20%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말고도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 색다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하면서 다루는 모든 차트 패턴들은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이곳에 남겨드리고 있고요.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요청은 제가 무료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증시 일정이라던가 코스피를 대상으로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 또한 남겨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